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페이지 퇴직연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공적연금을 활용한 현금흐름 확보 전략 저희가 학습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시험 목적상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특징 4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소득 재분배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득 재분배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대 내, 세대 간. 그죠? 그래서 세대 내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대 간은 미래 세대가 어떻게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거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급보장한다고 했죠. 적립 방식에서 어떻게 나중에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연금액을 어떻게 물가 상승률만큼 더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 대상자, 그죠? 사업장,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 신고소득에서 곱하기 연금보험료율, 현재는 9%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연금보험료율 9%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반반씩 4.5, 4.5%씩 부담을 하게 되고 지역이나 임의 계속 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 납부 얘기했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납부는 분할납부도 최대 60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추납보험료는 신청일 현재의 연금보험료 곱하기 납부 월수로 통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연금급여에 먼저 나오는 것이 노령연금이죠. 노령연금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1953년 플러스 4씩 해서 61세부터 65세까지로 이렇게 점차 출생 시기에 따라서 늦추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간 당겨서 받을 수 있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씩 6%씩 감액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 그래서 연금액이 많아지려면 일찍 가입하고 가입기간 길고 불입금액이 많아져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금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 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이라고 얘기했고 부양가족 연금액은 가족 수당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그죠? 감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감액한다. 그러면서 감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게 되고 강조해 드렸었죠. 그런데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노령연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할연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해야 될 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어떻게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을 보게 되면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에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 재판이 있으면 그걸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기본적으로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급의 100%부터 시작해서 3급은 60% 이렇게 얘기했고 4급은 어떻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기본 연금액의 22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소득이나 기타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유족연금입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노령연금 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한다. 장애 2급 이상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의 범위로는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1순위가 누구라고요? 그죠?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녀의 경우에 25세 미만 그래서 쭉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3년 동안 지급하고 그 이후에 55세에서 60세까지는 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그죠? 배우자의 소득이 A값보다 어떻게 적은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환 일시금,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서 이자까지 받는 것이 반환 일시금,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이라든가 국적 상실, 국외 이주의 경우에 반환 일시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세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는 것이 반환 일시금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사망 일시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장제 부조금 성격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쭉 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민연금 받고요. 특수직역연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25페이지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가장 중요하다. 그죠?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표, 그죠? 표 확실하게 완전히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역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무원연금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국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군인연금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고 했죠? 개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7% 그래서 합쳐서 7%, 14%, 국가도 7%, 그리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표 1-5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듭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반드시 다 아셔야 되고요. 기초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고 얘기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 기준액이 이하여야 한다. 그죠?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꼭 아셔야 되는 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급여 수준에 있어서 최대 한 33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20% 감액 지급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수령액 최대화 및 유의사항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반납해라. 이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있고요. 추후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계속가입,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도달해서 65세까지 어떻게 계속 나입하는 것이 임의 계속 가입이 되고 연금 수령액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기연금,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연 7.2%씩 어떻게 가산한다. 그래서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최대 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의 경우에는 두 자녀 12개월부터 시작해서 최대 몇 개월? 50개월까지 그죠? 인정된다.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고, 군복무는 몇 개월? 6개월을 인정해 준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로 받는 동안에 최대 몇 년? 1년 이렇게 돼 있고요.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죠? 본인이 25%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하는 부분도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계제도 이미 설명 쭉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원의 연계 신청 시기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공적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하는 경우, 그다음 부부 모두 직역연금 수령하는 경우, 또 한 명은 국민연금, 한 명은 직역연금 수령하는 경우, 이거 각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되도록이면 결론은 뭐예요? 그죠? 안심통장을 통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했고, 월 185만 원 현재 기준에서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그죠? 현재 기준에서 보면 공적연금만 수령하더라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낼 때, 그죠?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만을 반영하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공적연금의 경우 연 516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공적연금 수령 시 세제 및 절세 방안에 있어서 2002년 이후부터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그다음에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환산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납입월수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금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최대 얼마라고요? 총 900만 원을 한도로 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원천징수에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고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1월 달 연금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자, 절세 방안 나와 있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니까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그죠? 분리과세 되니까 종합과세 되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고, 그런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니까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또 종합과세 되니까 좀 불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상품 활용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역연금의 퇴직수당, 퇴직일시금의 과세 이연 이 부분은 뒤에서 또 할 것이고요.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해준다.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함께, 그죠? 한 12분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퇴직연금을 활용한 현금 흐름의 확보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1층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부족한 것을 메우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인 어떤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일단 여기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